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우상호 비대위원장만큼은 수박이 아니겠지. 믿고 또 믿었습니다. 나름 중심을 잘 잡고 개혁 드라이브를 천천히 밀고 나가는 모습에 신뢰가 생겼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며칠 가지 못해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 열릴 전당대회 룰에 대해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세부 사안을 보면 기존 기득권을 내려놓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기득권인 대의원의 권한이 크게 줄지 않은 데다 대선 이후에 대거 입당한 개딸, 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수십만 신규 당원들에겐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예비 후보자 컷오프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등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세부 사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기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개혁이라고 목소리만 높였지만 오히려 개혁과는 거리가 먼 딴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컷오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4일 밝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약칭 전준위 의결사항에 따르면 전당대회 본선 투표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45%를 30%로 줄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10%를 25%로 늘리기로 했으며 권리당원 40%와 일반당원 5%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의 컷오프를 결정할 때 기존 중앙위원회 100%를 반영해서 중앙위원회 70%와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비대위가 뒤집으면서 기존 방식대로 하기로 다시 의결했다고 조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본선 투표에서 2표를 행사할 때 한 표는 자유롭게 최고위원 후보 중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한 표는 권역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 그 권역 내 출마한 후보 중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대변인에 따르면 권역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 강원, 호남, 제주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권리당원이 행사할 2표 중 한 표는 강제로 본인의 권역 내 출마한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해석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앙위원회 단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컷오프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등 당내 직책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며 그중 다수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파 정치인들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선 문턱에도 못 가보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또 전당대회 선거권의 경우 현행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키로 하면서 대선 이후 가입한 당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요. 즉 지난해 12월까지 입당한 당원들에게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신규 당원들에겐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발표인 겁니다. 실제 당내 개혁파의 권리당원의 투표 행사를 가입 후 3개월로 수정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선 이후 가입한 당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히 개딸, 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수십만 신규 당원들을 패싱하게 된 거죠. 즉 이 같은 전준위 비대위의 결정은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장이 지난 4월 발표했던 혁신안보다 대폭 후퇴한 건데요. 해당 혁신안은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들의 의사만 100% 반영됐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꾸자는 것인데 비대위가 묵살한 셈인 겁니다. 이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배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흡사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본선 투표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고 권리당원은 45%로 여론조사는 30%로 늘리자는 혁신안보다도 후퇴한 건데요. 즉 대의원 한 표의 비중이 권리당원 60에서 90여 표와 비슷한 불공정 비율을 크게 바로잡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권리당원이 본선 투표에 행사할 2표 중 1표를 본인의 권역 내에서 출마한 후보에게 강제로 투표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불공정 사안으로 지목되는데요. 즉 당원의 선택권을 대폭 제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실제로 혁신안이 통과돼도 국힘당보다 한참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에도 최소한의 개혁마저 거부하려는 셈인데요. 말이 더불어민주당이지 지들끼리 민주당을 하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와 전준희의 이 같은 발표는 당비 내고 주위의 밥가리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당원과 지지층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속내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토끼를 계속 무시하면서 정작 잡지도 못한 중도층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진 셈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민의를 배신하는 룰을 즉각 수정하고 재조정해 다시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상호 기자는 같은 날 고발뉴스 TV를 통해 자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에서 공천권 나눠먹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전준희 발표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민심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5%로 늘리면서 정작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으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힘당 지지층이 대거 유입됐을 때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단일이 아닌 단일성이라는 용어에도 주목했는데요. 그는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해놓고 실제 가장 중요한 공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어 현행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공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바뀐 룰은 최고위원들에게 의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분을 얻기 위해 발표한 시점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통해 당대표의 당장하기 불가능하도록 계파들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이 각기 자기 계파의 몫으로 공천권을 나눠먹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이상호 기자는 이대로 놔두면 수박에나는 성공할 것이고 정치보복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연명하려 하는 걸까요?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 그렇게도 두려운 걸까요?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사유하려는 작태가 윤석열과 국힘당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정녕 이렇게 무너지는 길을 택하렵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TBS 측은 보도 시사 기능을 없애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들었다고 그냥 확 중간에 추방하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시보 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시사보도 완전 박탈. 시도.